저는 올해 56살이 되는 최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튼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의 90%를 해외로 수출할 만큼 실적이 좋아 대통령으로부터 수출산업 훈장도 받았습니다. 재산이라면 충분히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고 자식놈들도 다 장성하여 나의 회사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열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은경, 나이는 올해 28살의 여자입니다. 실은 제 첫째 아들놈과 결혼한 제 며느리입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가 끝나고 우리 집에 들리신다니까 저녁 좀 신경 써서 차려놓고 있어? 오늘?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 자기한테 미안한데 아버지도 뭐 축하해주고 싶으신가 보다. 왔다, 금방 가실 거야.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행복한 가정. 딱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나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중학교 때부터 꾸던 배우의 대학 꿈을 버릴 수가 없어 시작한 연극 동아리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남편 최영민을 만났고 둘 다 배우가 꿈이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결국 꿈과는 상관없게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서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졸업 후 사회생활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기왕 들어간 인류대학의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까지 패스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 법조계로 새로운 꿈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3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아버지가 꽤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집안의 엄격한 분위기상 며느리로 들어올 여자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3학년 때 헤어지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 다시 만난 우리는 정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수를 썼는지 군제도 면제를 받아 나와 함께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들어간 시댁은 그야말로 초와 별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동 부근의 대형주택단지가 질비한 곳의 하나가 바로 남편의 집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시동생 중 둘째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 도련님은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맡아서 돌보는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버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 한 분이 별채에 상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TV에서나 보던 그런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지 4개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몇십 년 만에 직구성원에 변화를 준 나를 보며 집안에 생기가 돈다며 엄청나게 나를 아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큰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작은아들마저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사건건 트집과 구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며 시아버님은 더욱더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노력해봐도 헛수고일 뿐 더욱 냉담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잠시 편안한 의식을 취하던 나는 남편을 불렀다. 자기야, 응? 어머니가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아, 그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뭘?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듣고 보니까 엄마 탓만 할 일도 아니더라고. 아버지랑 영민이가 좀 심한 것도 있고 아버님이야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그게 싫다잖아 엄마가. 그래서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독립할 거야? 엄마한테는 이미 승낙받았어. 우리 섹시랑 둘만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기도 하고 진짜로 정말 우리 따로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섹시한테 실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나는 하늘로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 어떤 여자가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을까?
다만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제 겨우 4개월. 이제 조금 시댁에 나름 적응을 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만 해결하면 완벽할 것 같던 시집살이였지만 독립하여 우리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자 기존에 꿈꾸던 좋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머릿속에서 삽시간에 사라져버렸다. 언제 나갈 건데? 곧 아마 2달은 안 걸릴 거야.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남편의 독립을 위한 준비는 정확히 2달 만에 끝났다. 독립을 준비하는 동안 시아버지와 도련님의 반대가 심해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남편은 한번 생각한 일에 대한 추진력이 대단했고 결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분가를 하게 되었다. 시댁에서 조금은 떨어진 목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사를 한 우리는 정말 꿈같은 신혼생활을 만끽하였다. 무엇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복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시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했다. 낮부터 너무나 분주했다. 그 사이 몇 번 집에 식구들이 들리게 했지만 오늘은 결혼기념일. 남편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아버님 오셨을 때 필요한 저녁상도 준비도 하고 집도 평소보다는 깨끗이 치워놔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아무래도 먼저 가실 것 같아? 난 좀 늦을 것 같은데? 왜? 나 일 처리할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처리하고 갈게. 알았어요. 일찍 와요. 아무리 시아버님이지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먼저 들어와 들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약간은 거북하고 부담되었습니다. 역시 시아버지는 정말 우리 아빠처럼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띵동띵동 현관의 벨이 울렸습니다. 거실의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약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래, 새약이야? 나다. 아버님, 잠시만요. 거실의 인터폰을 확인한 후 현관으로 달려가 급하게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언제 봐도 신사로서의 멋이 철철 넘쳐흐르는 시아버지가 방긋하게 웃으면서 서 있었고 한 팔에는 그냥 봐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내 몸 절반만한 포장이 된 박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예,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아버님의 말을 듣고 한쪽으로 비켜서 아버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시아버지는 나를 스치듯 지나가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앉아있는 아버님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컵에 담아 아버님한테로 가져갔다. 목마르실 텐데 이것 드세요. 고맙다 얘야. 음료수를 들고 벌컥벌컥 들여마신 다음 탁자 위에 빈 컵을 올려놓고는 나를 쳐다본다. 영민이는 아직 안 온 거냐? 예, 조금 늦는다고 해서요. 이놈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아버지보다 더 늦는다더냐? 어허, 맞다. 이거 받아라. 선물이다. 들어올 때 팔에 안고 있던 포장된 박스를 건넨다. 이런 것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 우리 며느라기 첫 결혼기념일인데 무슨 소리? 축하한다, 며느라기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러고 나서 한참을 시아버지 하나는 소파에 앉은 채 말없이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한참이 지났을까 아버님이 나에게 말을 붙여왔다. 영민이가 늦을 것 같으니까 내 먼저 말해야겠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무슨 아마도 다음 주에 영민이가 미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네? 미국이라니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뉴욕 지사가 아니더냐? 우리 물품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곳 지사장이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후임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그곳 책임자로 내 자식놈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급작스러? 회사가 긴급을 요하는 일이다. 경영 수업을 받는 자식놈으로서 회사를 위해 제일 먼저 설설수업을 해야겠지?
그리고 뉴욕 주사 일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봐야 할 것이다. 이기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도 아버님, 오늘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다만 어쩔 수 없구나. 빨리 서둘러 준비할 일도 많고 다음 주라면 언제쯤? 월요일 오전에 바로 떠나야 할 거다. 오늘은 금요일이었다. 다음 주라고 해봐야 주말 이틀의 시간밖에 여유가 없었다. 갑작스레 그것도 결혼기념일인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아버지가 한없이 야속했다. 그럼 뉴욕으로 가면 저도 따라서? 새아기는 여기 남고 혼자 가도 될 거야.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길어야 3개월일 테니 말이야. 네?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오셨어요? 이제 왔느냐?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풍성한 꽃다발을 든 채로 싱글벙글 웃는 채로 지금 이 무거운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기 선물. 고마워요. 우리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저녁 차려드릴게요. 잠시만 쉬고 계세요. 나는 남편이 들어간 안방으로 아버님을 남긴 채 들어왔다. 그리고 안방에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다. 자기 미국 가? 그거 알았어?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뭐야,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거야 뭐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니까 지나고 얘기하려고? 지나고 언제? 월요일날 간다면서? 이게 뭐야? 자기야, 진정해. 어차피 대타라 금방 갔다 올 거야. 몰라. 그렇게 우리의 결혼 1주년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저녁 식사 후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떠나셨고 나는 남편과 말다툼 끝에 각방에서 서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은 자신의 덩치만한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요일 결혼기념일을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주말 내내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위한 준비 물품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앞으로 3개월은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을 하나로 보였고 나의 눈물을 본 남편은 말없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가 자기야. 안부 전화 자주 하고 우리 섹시만 두고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나와 남편은 그렇게 현관 앞에서 서로 떨어지기 싫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한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다 시간이 늘 것 같자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그렇게 남편은 머나먼 정반대의 대륙으로 떠나갔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 저녁이 되어도 깊은 밤 잠자리 들 때에도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루함을 최대한 이겨보고자 친정집에 들러 엄마 아빠를 만나 수다도 떨어보았지만 그것도 몇 번이 지나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친정집에 가는 게 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시댁에 들리기도 약간 무안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싫어하고 아버님이나 도련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나만 바라보면서 한시도 편히 잊지 못하게 나를 챙겨주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했다. 친구들에게로 눈을 돌린 나는 한 달 내내 친구들과 낮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점심 저녁을 먹고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도 매일 만나는 게 힘든 듯 나와 노는 것을 지체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것도 이제 쉬어야 할 판이었다. 3일째 방바닥을 긁고 있다. TV 프로는 이제 달달 외울 것 같았다. 게다가 낮에 하는 재방송들은 이미 다 본 프로그램들이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블랙홀 속에 빠진 기분이었다. 띵동 띵동. 오후 4시 30분. 이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면 보통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위해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다.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웬 미모의 아가씨가 찾아와 배를 누르면서 문을 안 열어줄 수 없게끔 유혹을 한다고 들었는데 낮에 주부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올 때마다 인터폰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정말 샤프하게 생긴 미남의 남자가 우리 집 인터폰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관심 없음을 한 번에 표현하기에 바로 현관문 쪽으로 가서 소리를 냈다. 관심 없어요. 다른 집 알아보세요. 아가야, 나다. 조용히 낮게 깔린 음성이 들렸다. 작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시어머님이었다. 아, 아버님이세요? 그래, 나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네, 잠시만요. 나는 허겁지겁 신발장 옆에 달린 거울을 보았다. 집에서 모습 그대로이지만 흉건만한 차림새는 아니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있었고 삐죽선 머리만 살짝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조금 손을 대어 정리 후 문을 열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이고,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갈 것 없이 나오너라? 예? 이 근처에서 일 보고 들어가던 차에 새에게 생각이 나서 들렀다. 들른 김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아, 네. 그럼 잠시만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저도 준비 좀. 그래, 그럼. 시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음료를 가져다 드린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다. 급작스럽게 찾아 저녁을 먹자고 하니 당혹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루한 오후 시간 그나마 할 일이 생겼다는 게 기분이 좋아졌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단둘만 외출이라서 그런지 왠지 긴장이 되어 옷을 고르던 중 너무 캐주얼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잘 입지도 않는 투피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약간의 화장을 하고는 전신곡을 앞에 섰다. 이렇게 차려입고 나니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세련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 보였다. 다만 입고 나서 보니 치마 밑단이 조금만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으로 시아버지가 나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옷을 바꿔 입으려고 장롱을 다시 열어 옷을 찾아보았다. 애기야, 아직 멀었느냐? 식당 예약했는데 늦겠구나? 아, 예, 다 했어요, 아버님. 밖에서 보채는 아버님의 소리가 들리자 다른 옷을 찾을 여유도 없이 그냥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래 입은 옷차림 그대로 안방에서 나왔다. 아버님, 가시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니까 정말 멋진 여성 사업가 같구나, 허허. 창피해요, 아버님. 어째서 그러느냐? 나는 새아기 같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며느리를 둔 게 정말 자랑스럽다.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협회 모임 회원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거나 허허허. 그만 띄워주시고 가시죠. 그래, 가자꾸나. 나는 시아버지 애들을 따라 아파트 밑에 있는 시아버지의 차에 따라 탔다. 평소에는 꼭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운전기사가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았고 혼자 뒤에 앉을 수가 없어 옆 조수석에 앉아가게 되었다. 자, 안전벨트 매고 그럼 출발한다. 한 40분 정도 걸릴 테니 편히 쉬고 있도록 해라. 네, 아버님. 차가 출발하고 도심에 복잡한 도로를 지나 경인고속도로를 올라타고 있었다. 다른 차들은 모두 쌩쌩 달리고 있는데 유독 아버님의 차만 시속 80km로 정속 운행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차가 천천히 간다고 느껴지자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는 고개가 점점 기울어져 운전석 방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는 나의 눈이 감겨온다. 나의 눈이 완전히 감기기 전 아무 생각 없이 내 눈에 비친 광경은 시아버지 얼굴이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시아버지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야, 아가야, 일어나야지. 다 왔다. 일어나거라. 나는 잠에서 겨우 깬 채 앞을 보았다. 바다였다. 노을이 붉게지고 있는 넓은 바다만이 보였다. 지평선 너머의 물결은 이미 붉은 빛을 띠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새찬 파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와 여기가 바닷끝 백사장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어머, 정말 아름다워. 아버님, 여긴 좋으냐? 내가 1년이면 한두 번씩은 꼭 찾는 것이다. 그리고 딱 이 계절에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시간이지. 정말 멋져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저 위에 식당에 올라가면 전망이 더 좋을 테니 얼른 내려서 식당으로 가자꾸나. 네, 아버님. 나는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나의 얼굴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이런 내 모습을 보았을 것이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얼굴에 홍조가 달아올라 창피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먼저 내려서 밖에 서 있던 시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안내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오자 나는 치맛단을 정리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에 시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만 졸졸 따라 식당으로 들어섰다. 식당은 1층에 안내데스크만 있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자 123이라고 써있는 3개층의 버튼이 보였다. 아버님은 3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3층이라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랫동안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동작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대단한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눈앞에 있는 창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너머 정말 먼 바다의 지평선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버님, 여기 너무 멋있어요. 그래, 자리로 가자꾸나. 한 층에 있는 테이블은 총 5개가 전부였다. 그 5개 테이블 한 개마다 보통 식당의 10개 테이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이런 장관을 구경하며 이런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면 그 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자리에 앉고 나서 웨이터가 다가와 시아버지가 음식을 시켰고 테이블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어 하염없이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좋으냐?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구경도 시켜주시고 평생 2번 다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좋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영민이도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 새아기 첫 결혼기념일날도 내가 망친 것 같고 해서 내가 사과하는 뜻으로 마련한 자리니까 부디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버님이 최고예요. 그 사이 코스요리 일부가 테이블에 놓여졌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해산물이었는데 정말 싱싱함을 가득 담고 있는 1급 해산물 요리들이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다음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래, 영민이 없으니 많이 외롭지? 뭐 조금은요? 그래도 오늘같이 아버님이 이런 좋은 곳 데려다 주셔서 한 달 동안의 지루함이 한 번에 확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좋다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 데리고 가야겠구나.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있지. 시아버지는 나와 대화를 나눈 내내 정말 온화한 미소를 보이면서 나의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그런 시아버지 얼굴을 자세하게 볼수록 예전에 알지 못했던 멋진 모습이 보였다. 조금 있으면 환갑을 앞둔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에 주름도 동년배에 비해 많이 적어 잘만 차려입고 나가면 충분히 40 중반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허허.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저랑 친구 사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허허. 그래? 그럼 우리 오늘 한번 친구 해볼까? 허허허. 아버님만 좋다면야 저야 오히려 좋죠? 허허. 대전의 내 모습 앞에서 초라한 2사람은 스스로의 예절과 격식을 아무런 느낌 없이 날려버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쉽게, 아니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이 광활한 풍경 앞에서 둘을 아무도 없는 둘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새아기랑 나랑은 친구다. 허허허. 친구한테 새아기가 뭐니? 이상하잖아. 그렇군. 허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부르긴 이름을 불러야지. 은경하고 안 그래? 덜써가. 호호호. 어허, 시아비 이름을 함부로 불러? 혼 좀 나야겠구나. 은경아. 하하하. 덜써? 이름이 조금 그런데 오늘 하루 다른 이름으로 지내보는 건 어때? 내가 이쁜 이름으로 지어줄게. 그래. 나도 사실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좋은 이름 하나 만들어줘봐. 혁. 그래, 혁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최혁성. 어때? 최혁성? 좋은데 좋아. 아주 좋아. 하하하. 그럼 혁성아 반갑다. 나도 반갑다. 은경아. 하하하. 나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아니면 귀신이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대로 시아버지 이름을 고쳐 부르고 반말을 하면서
먼저 악수까지 청했고 시아버지는 그런 날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주었다. 저기 은경이는 술 좀 할 줄 아나? 술? 당연하지. 요새도 술 못하는 사람 있나? 그래? 하하, 그렇지. 안 그래도 해물 요리에 술 반지가 없으니까 입맛이 칼칼했는데 잘 됐네. 우리 가벼운 와인 한잔 하는 게 어때? 좋아. 와인이라면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별로 안 센 술이니까. 시아버지는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시켰다. 뭐라고 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는데 와인 이름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으로서는 무슨 와인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와인 이름이 그렇게 길어? 아, 크레노숑, 엘바르테, 보르당스, 체이블랑스 30년산? 비싼 거야? 하하. 치, 말해도 모르겠네. 꼭 장난치는 것 같아. 웨이터가 가지고 온 와인은 정말 맑고 투명한 자줏빛이라고 해야 할까?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 시아버님이 와인잔에 떨어지는 술빛깔은 더욱 아름다웠다. 자, 친구가 된 우리의 오늘 아름다운 저녁을 위해 건배, 건배! 술을 목으로 넘기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웠다. 술이라기보단 아이스크림을 삼키는 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약간의 시큼함이 더해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었다. 사실 술을 먹긴 했지만 소주 3-4잔 정도면 치기가 어려울 만큼 나는 술이 약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맛과 향이 더욱더 술잔을 자주 들게 만들었다. 우리 은경이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았어? 당연히 외롭지. 너무 외로워서 죽을 뻔했는걸. 웨이터? 나의 부름에 한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가 득달같이 달려왔다.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같이 온 여성분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나가려고 하니까 앞에 차 대기시키고 이걸로 계산해와요? 예, 알겠습니다. 웨이터는 내가 건넨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운터로 향해 간다. 차 앞에는 웨이터가 계산서와 카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총 280만원 계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래, 고마워. 수고하고 이건 팁. 그리고 음식점을 나온 후 시아버님은 어디론가 차를 몰았다. 나는 순간 놀랄 따름이었다. 시아버님은 테레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다. 시아버님과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